예,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표를 만드는 과정 이어서 할 건데요. 우리 교재 88쪽에 나와 있는 표를 만들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약간 데이터가 달랐죠? 92쪽에 나와 있는 비고란까지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비고란 빼고 비고란까지 넣어서 이제 없애는 과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93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이란 메뉴 가시든지 편집에서 표 자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입력에 가도 표 작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란 메뉴에 가도 중간에 입력 그룹에 표 작업하는 게 있을 겁니다. 누르시면 줄수는 상관이 없고 칸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칸수는 5칸인데 줄수는 뭐 늘던 줄던 어렵지는 않아요. 줄수는 칸수가 좀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기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으면 해제하시고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좋고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는 경우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워버리면 되고 그냥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하지 마시고 그냥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습니다. 만들기 누르면 알아서 화면에 너비 맞춰서 꽉 차게 만들어져요. 자, 앞줄에다가 5월, 6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 여기는 이제 항목, 수입, 지출, 비고. 탭키를 누르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입력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데이터는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랑 약간 다르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항목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겠죠. 줄 늘리는 거는요 끝머리 가서 탭키를 누르시면 옆 칸으로 가다가 없으면 밑에 줄이 자동으로 생겨요. 예, 그래서 탭키를 막 누르다 보면 어머 줄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지우는 것도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예, 칸만 조심하세요. 칸만. 줄수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표가 생성이 돼서 이 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표 속에 들어있는 실제 항목은 요만큼만이죠. 저 위월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제목으로 빠질 거고, 아래쪽에다가는 합계가 들어갈 텐데, 합계가 이 합계에는 수입 합계와 지출 합계 각각 들어갈 거고요. 지금 교재 90쪽을 보시면은 표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요 표 메뉴 가시면 표 메뉴 상단에 표 밖에 있을 때는 도구에서 끝나지만 표 안을 클릭하면 표 메뉴가 따로 뜹니다. 이때 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이런 거를 적용하면 알아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예쁘게. 요렇게 할 거냐 하는 거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표 스타일을 안 할 거냐, 색깔별로 넣을 거냐, 그렇죠? 그래서 표를 나는 그냥 테두리 선만 그릴 거야 라고 하면 그대로 원위치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일자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항목하고 수입 지출란 비고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봐도 여기는 길어봤자 30일 이거 아닙니까? 두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일수의 너비가 너무 넓어서 주로 경계선이죠. 경계선.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좁히는 거예요. 그냥 대략 좁혔어요. 그 다음에 항목이라는 이 위치하고 수입란 지출란이 있는데 그 경계선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세로 화살표가 생기면서 가로 화살표, 세로 줄이 생기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란하고 지출란은 동일하게 지금 너비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비고란은 좀 글자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비고란을 좀 넓힌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지출란은 좁고 수입란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너비가 안 맞잖아요. 이거를 눈대중으로 대략 하지 말고 블럭을 잡아요. 블럭 잡을 때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끝자락 선 끝자락에서 옆으로 가면 바로 블럭이 되죠. 셀 블럭은요 글자처럼 이렇게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요 칸 안에서 그냥 드래그만 하면 쑥 넘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두 칸을 블럭을 잡았어요. 두 칸을 블럭을 잡고 지금 표 메뉴에 보시면 줄칸 편집이란 그룹에 셀 너비를 같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딘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셀 너비를 같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들면 누르시면 너비가 같아져요. 그런데 이제 블럭을 내가 이만큼만 잡았으면 얘들만 블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셀을 전체를 선택하고 간격을 맞추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략 너비를 맞춰봤던 것까지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고 지출란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하고 지출란이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얘는 오른쪽 맞춤을 할 거예요. 오른쪽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표 편집이란 그룹에 가시면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넣는 게 있어요. 자리점 넣는 거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보기 좋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수입의 합계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란서부터 지출란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이쪽에 보면 합계 계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산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메뉴판에 다 있으니까 누르시고 블럭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얘네들의 합계가 아래쪽에 쫙 생겨요. 이때 주의사항은 쉼표라는 기호를 내가 인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숫자만 넣어주고 나면 엑셀처럼 컴마 기호를 넣을 수가 있고 뺄 수가 있어요. 이걸 잘못하다가 점으로 입력하면 얘는 300만원이 아니라 3,000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2년에 옛날 버전에서는 이렇게 쉼표 스타일 천 단위마다 구분 교도라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키보드로 다 컴마 찍었었는데 버전이 높아지면서 좀 편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 88쪽을 보시면은 6월달에 그 항목이 여기 날짜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죠. 2일, 6일, 1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수입란이 먼저 나오고 지출란이 나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수입이 높은 게 위에 있고요. 지출도 높은 게 위에 있죠. 자, 그게 뭐냐면은 7장의 결과 화면을 좀 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날짜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면 여기가 날짜가 다 뒤집어 섞여 있잖아요. 그거는 이 수입이 먼저 나오고 지출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요것만 블럭 잡아서 하면 안 돼요. 항목이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도구에 가서 정렬이라는 게 있나 찾아보세요. 정렬 여기 있네. 도구라는 메뉴 탭에 가시면 블럭 그룹에 정렬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정렬. 그 정렬을 누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수입란의 금액이 높은 게 그러니까 1, 2, 3 필드 세 번째네. 필드 3을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숫자로 갈 거예요. 1, 2, 3이 아니라 987로 012가 아니라 987로 그 다음에 수입이 같으면 필드 3이죠. 필드 3으로 가고 수입이 같으면 필드 4로 가게끔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987로 숫자 987로 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입란 300만원 먼저 나오고 월세 수익금 50만원 나오고 그 밑으로 지출란 중에 98만원, 18만 5천원, 9만 5천원, 5만 9천원 나가겠죠. 실행 누르면 요렇게 급여가 먼저 나오고 수입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출란이 나오는데 이때 큰 숫자가 위에 올라가게끔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여기 있는 날짜가 우리 88쪽 보면 2일, 6일, 1일 2일, 6일, 1일 그 다음에 3일, 4일, 5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일 이렇게 이게 날짜 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입란 먼저 높은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출란 중에서 높은 게 먼저 나오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날짜 순으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도구에 가서 정렬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뭐다? 첫 번째 필드죠. 그래서 얘를 가나다 순으로 숫자 012 순으로 바꾸면 이렇게 날짜 순서대로 쭉 나온다 이거죠. 이건 여러분들 정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하잖아요. 우리가 무를 사가지고 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깎아서 처음에 세척하죠. 흙 묻은 거 있는지 그 다음에 껍질 부분 질긴 부분은 또 칼로 베어내잖아요. 이게 손질하는 거 가공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날짜가 바뀔 때마다 항목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날짜 순으로 굳이 보지 말고 수입란 지출란으로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 여기 얘가 6월란인데 이 6월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블럭 안에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블럭이 지금 5칸인데 요 6월이란 글자를 요쯤에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블럭을 잡아가지고 이 표 그룹에 보시면 표 탭에 셀 편집 그룹의 첫 번째가 셀 합치는 거예요.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M으로 떠요. M. 머지요. 머지.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거를 머지라 그래요. 머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 그룹을 하나로
합하는 것, 이거를 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1학년 1반에도 키 순서가 있고 1학년 2반도 키 순서가 있잖아요. 성적순이 있고요. 그러면 1학년 1반서부터 1학년 끝반까지 한 대 모으면 1학년 전체 등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머지한다 그래요. 머지. 예. 합성하는 거죠. 합성. 합하는 거죠.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걸 머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다 제가 블럭을 잡고요. 영어로 M자를 딱 누르면 합해져요. 이렇게. 합해져요. 물론 여기는 지금 셀 합치기라는 단추를 눌러서 합해진 거지만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6월이란 글자가 중간에 와야 되겠죠? 요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 항목의 이름들도 가운데 맞춤을,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좋고요. 요 일자하고 요거 이 항목들도 가운데 정렬해주면 좋겠고, 비고라는 그냥 그대로 오른쪽에다 둘 거예요. 비고라는 그대로 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88쪽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선이 안 보이고 오른쪽 선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요. 이 표 안에서 이제 조절하는 연습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을 가릴 거냐, 선을 어떤 색으로 바꿀 거냐,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이런 거 꾸미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마우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수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너비 간격 조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하고 항목자가 있는데 일자하고 항목자 사이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가로 화살표가 생기면서 두 줄 세로선이 생기잖아요. 이때 누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근데 줄 간격도 있어요. 줄과 줄 사이에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위아래 화살표가 변해요. 근데 마우스로 누르고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너비는 여백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위아래는 어떠냐면 없어요. 글자가 꽉 차가지고. 제일 아랫줄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아랫줄은요. 그러면 요 6번 줄하고 합계를 하는 어떨까요?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경계선 해놓고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조절이 되는데, 윗줄에 있는 건 여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절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마지막 줄은 조절이 가능한데, 그러면 첫 번째 줄 조절하려면 어떻게 돼요? 밑에 줄서부터 다 건들고 와야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천년세월에 그거를 해요? 만약에 이 줄이 10줄이 아니라 5,000줄이면 어떻게 돼? 5,000번을 다 움직여야만이 첫 번째 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키보드에 93쪽에 나와 있어요. 방향키 조절을 할 때, 우리 이제 이게를 이제 조절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는 거하고 알트 키 누르고 조절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여기 6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거하고 항목 수입 지출이라는 사이 경계선에다 놓고요. 컨트롤 키는요, 키보드의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나 알터네이트 키는 작동이 안 되니까 왼쪽에 있는 컨트롤하고 알트 키를 누르세요. 쉬프트 키는 왼쪽 오른쪽 다 돼요. 컨트롤하고 알트는 왼쪽 키만 갖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은요, 이만큼 늘어나요. 우리가 아래줄은 그냥 드래그하면 돼요. 아래줄은 그냥 드래그하면 되는데, 저 윗줄은 드래그가 안 되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그만큼 벌어져요. 그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얘를 이렇게 올리면 아래줄도 여백이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이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Alt키 눌러서 조절하는 게 있고요. Alt키 눌러 조절하는 게 있고요. Shift키 눌러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우스 갖고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는 키보드로 했던 예전에 마우스가 없던 시절엔 키보드로 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우스는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안에다가 표 안에다 한번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 F5번 키를 한번 누르시면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빨간 점이 생겨요.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자, 표 밖으로 한번 클릭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아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수입란 지출란의 너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셀에 동글뱅이 빨간 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우스로 처음부터 드래그를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이거를 키보드로 할 때는 F5번 키를 한번 누르면 하얀색 점이 생기고요. 그럼 얘 하나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키보드로, 방향키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도 가긴 가는데 일단은 F5번 키 누르는 방법 한번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빨간 점이 생기면서 이때 방향키,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로 오른쪽 아래쪽 움직이면 블럭이 돼요. 이때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즉 세 번째 누르게 되면 전체를 선택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마우스로 그냥 휙 드래그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다 F5번 키 눌러서 하나씩 눌러가지고 블럭을 잡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문자처럼 취급,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항목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 클릭하고요. F5번 키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F5번 키. 그러면 셀이 하나가 선택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경계선을 조절한 적이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자, 이제 마우스 말고 키보드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면 높이가 높아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면 얘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못 올라가지만 얘는 컨트롤 키 누르고 올라가면 높이가 낮아져요. 내려가서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면 이제는 Alt 키를 눌러서 내려보거나 Alt 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해서 너비를 조절해 보세요. Alt 키를 눌러서 조절한다는 얘기는 내 너비가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지는 대신에 내 오른쪽에 있는 짝꿍이 좁아져요. Alt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얘는 지금 아래 방향이 어때요? 아래 방향 얘는 지금 아래 방향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Alt 키 누르면 내려가면 안 돼요. Alt 키 누르고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올라가면 높이가 낮아진다 그랬어요. 내가 낮아지면 내 아래쪽에 있는 짝꿍이 높아져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Alt 키 눌러서 왼쪽으로 가면 내 너비가 좁혀져요. 내가 좁혀지면 옆에 있는 짝꿍이 얘가 넓어져요. 내가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오른쪽의 짝꿍은 좁아져요. 좁혀져 가지고 답답하다고 하겠죠? 지금 수입란이라는 글자는 제가 봤을 때 높이가 높고 아래쪽은 없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내가 계속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해요. 이때는 Alt 키 눌러봤자 밑으로 못 내려가. 왜? 밑에 없거든. 만약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아래쪽에 많으니까 Alt 키 눌러서 내려가는 건 되고요. 내가 이렇게 높아지면 Alt 키 눌러 올라오면 내가 좀 높이가 낮아져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애가 변하는 거죠. 아까 우리 마우스로 이렇게 너비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정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Alt키 누르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랑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내가 넓어져요. 이 상태가 아니고요. F5번 키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내가 넓어지는데, 내가 넓어짐으로써 내 표 자체도 넓어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가 좁히면은요, 좁혀지는데 나로 인해서 전체 영향을 받아요. 컨트롤 키 눌러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올라가면 내 높이가 낮아지는데, 낮아졌을 때는 이 전체가 이렇게 높았다가 높이를 낮추니까 전체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Shift 키 누르는 게 있는데요.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넓어져요. 내가 왼쪽으로 오면 좁혀지는데, 자 보세요. 컨트롤 키는 내가 넓어지면 전체가 넓어지고, 내가 좁혀지면 전체가 좁혀지고, Alt 키를 누르고 움직였을 때는 내가 넓어지면 내 옆에 있는 짝꿍들 전체가 다 좁혀지고, 내가 왼쪽으로 오면 너비가 좁혀지는 대신에 오른쪽 짝꿍들이 넓어져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은 내가 넓어졌을 때 내 짝꿍 전체가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또는 바로 아래에 있는 얘들만 높이 너비가 바뀐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요거는 너비도 맞고 높이도 맞았는데, 얘를 높이를 바꾸면 얘가 옆으로 못 가요.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쪽 난에도 선택 걸려있고, 요쪽 난에도 걸려있고, 이쪽 난에도 걸려있잖아요. 여기도 걸려있고, 여기도 중간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얘는 위아래로만 조절이 되지 좌우로는 조절이 안 돼요. 얘를 높이를 조절을 했을 때 이제는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너비가 바뀌는 거니까 높이는 또 조절 못해요. 이렇게 삐져나왔을 때는.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련의 일정 표를 만들 거예요. 1일차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야간, 1일차, 여기 2일차. 자, 잠깐 보세요. 어떻게 제가 바뀌나? 에이, 그냥 귀찮으니까 글자 한꺼번에 써졌죠? 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긴 지웠는데요. 얘가 지금 표가 이렇게 길면 여기다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써야 되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고 A를 누르면 책에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침하고 점심하고 뭐를 할 거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여기도 교육이에요. 여기는 휴식이고요. 여긴 교육이에요. 그럼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계속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합하고 싶어요. 그러면 M자를 누르면 합해지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계속 교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일차는 아침에 절반만 교육받고 점심에는 예를 들어서 야외 행사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아침에 2시간만 교육이고 점심은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표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요게 똑같이 오전에는 교육, 오후에는 야외 활동이 아니라 달라지잖아요. 여기 반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나눌 때, 우리 교회 수련회라든지 이런 캠프 같은 거를 가면, 수련회 가면 시간표가 다 다르게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전체를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 놓으면 누가 봐도 1일차는 아침 점심 계속 교육이구나, 2일차는
아침에 반은 교육을 받고 반하고 점심 때는 합해서 야외 활동을 하는구나 하고 대략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너비가 서로 다르지. 예, 이거를 F5번 키 한번 눌러서 쉬프트 키로 이렇게 밀면 밀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비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표를. 예. 그 다음에 이쪽에는 둘 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는 다 그냥 휴식이라고 하면 아, 저녁하고 야간에는 교육을 안 받고 휴식인가 보다 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를 만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련회를 만드셔가지고 일정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머릿속에다 놓고 그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100% 망칩니다. 이거를 종이에다 그려야 돼요. 종이에다가 자를 대던 그냥 연필로 이렇게 찍찍 긋던 간에 스케치를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정이 쭉 나온 걸 보고 여기다 연필로 그릴 거 아닙니까? 아, 여기는 전체가 교육이고 여기는 반반 나눠서 교육이고 예를 들어 여기는 또 이렇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얘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필을 그려가지고 써가지고 밑그림이 나오면 컴퓨터에다 이걸 옮기는 셈이죠. 대충 표를 그려놓고 머릿속에서 이거를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틀어져야 안 돼요. 뭐든지 원래는 컴퓨터가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사일이 적한테 정확히 가는지 원자탄을 터뜨렸을 때 그 핵 반응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컴퓨터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교육 쪽에 들어간 거죠. 교육. 그건 이제 전문가들만 쓰는 거고 일반 PC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걸 가지고 뭐를 할까 봤더니 그래 OA 오피스 오토메이션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타자치고 잘못하면 찢어버리고 다시 또 타자치고 컴퓨터에다 입력하니까는 타자기로 치는 것만큼 입력은 해야 되지만 입력된 자체를 여러 번 인쇄하면 타자를 여러 번 입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초보자들은 종이가 없으면 안 돼요. 미술 선생님들 그림 잘 그리시니까 그냥 스케치북에다 물감을 착착착 하면 그려지지만 초보자들은 스케치 하잖아요. 밑그림 그려놓고 그리잖아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도 스케치 다 하시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대략 머릿속에 구상이 되면 그릴 수가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분명히 실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 때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마우스로 이 안을 클릭하시고 F5번 키를 한번 눌렀단 말이에요. F5번 키를 한번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올라가면 내 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게 나와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넓어지고 좁혀지는데 내가 넓어지면 전체도 넓어지고 내가 좁혀지면 전체도 좁혀지고 Alt키는 내가 낮아지면 내 밑에 있는 애가 따라서 높아지고 내가 내려가면 높아지면 아래에 있는 애가 낮아지고 전체 크기는 건들지 않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넓어지는 대신에 내 오른쪽 전체가 좁혀지고 근데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내가 넓어지고 좁혀지는데 나와 내 인자판 오른쪽에는 아래야만 방향이 된다. 반응이 전체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해서 표 자체를 움직이는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높이, 너비 이런 거 조절해 가지고 예전에는 한컴에서 예쁜 문서 만들기 대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 청첩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편지지 같은 거, 편지 봉투 같은 거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있잖아요. 지하철 노선들을 이 표를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하철 공사에서 나눠주는 그 노선도보다 훨씬 더 예쁜 노선도들도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노선도 그리려 그러면 한 4, 5일 걸렸을 거야. 그걸 하다가 뭐하러 그 일을 해? 그냥 지하철역에 가서 노선도 가져오는 게 빠르지?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응용을 해보는 거죠. 고생스럽지만 해보는 거지. 참고로 저는요, 이 표 공부할 때 뭐로 공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지역에 혹시 동사무소나 구청이 있잖아요. 구청에 가면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 문서들이 있어요. 혼인신고서, 뭐 사망신고서, 뭐 여러가지 그런 거, 뭐 건축물 무슨 신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고서 양식을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그걸 보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하면 두 개가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을 정도로, 똑같진 않겠지만 글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연습을 저는 한 2-3번씩 했었어요. 어디 가면 민원실 같은데 은행에 가면 또 있잖아요. 그런 양식들이요. 또 작은 것도 있잖아. 입금 뭐 지출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용지가 작잖아요. 그럼 그만한 용지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만들어 연습해보고.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아왔어요. 밑에 사인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뭐 운동장에서 흘렸는지 뭐 진흙탕 묻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거기다가 부모님 사인해가지고 결치해서 보내주면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만들었어요. 글자 내용하고 글귀 그대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컴퓨터로 입력을 다 했죠. 부모님 이름 뭐 이런 거, 연락처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린터로 인쇄해서 서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거는 내가 가져온 거랑 다른데 똑같다? 생김새는 똑같은데 내가 가져올 때는 흙탕물 묻었는데 이건 새 거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건 그런 거니까 다른 거 몰라도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많이 해봤었어요. 보세요. 여기는 출석부, 훈련 일지 이런 거 여러분들 나눠드렸잖아요. 시간표 나눠드렸잖아요.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여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백도 다 설정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예. 얘는 여백이 너무 많아요. 왼쪽 오른쪽 3cm예요. 구청에 가면 나눠주는 문서들은 그렇게 여백 많지 않아요. 여백이 굉장히 좁아요. 여백 설정하는 거 여기 다 쪼개 있어요. 여기 쪽 여백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여백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다 조정하는 거 있어요. 얘를 가로 문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가로 문서, 세로 문서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세로 문서, 가로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세로 문서, 가로 문서는 약간 달라요. 이건 가로 쓰기, 세로 쓰기고, 요게 세로 문서고, 요게 가로 문서고. 세로 쓰기 세로 쓰기 뭔지 아시겠어요?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가로 쓰기 하면 가로 문서예요. 그냥 가로 문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예전 문서들 보면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문서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만들 때 그냥 세로 쓰기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로 쓰기, 세로 쓰기가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자, 여백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럼 이거를 가로 쓰기, 세로 쓰기로 바꿔서 여백도 설정하는 것도 설명드릴 거니까는, 여러분 댁에 가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처해진 입장에서, 여러분 위치에서 문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부모님 전 상서 하는 우편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다 이런 표 형식으로 문서를 만들 거예요. 안부 편지 아닌 이상은. 보세요. 일반 출석부, 훈련일지, 교육일지, 여러분들 명단 다 표예요. 표 아닌 게 없습니다. 표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예. F5번 키 한번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예를 들면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두 줄을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가면 두 줄이 한꺼번에 높아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두 줄이 똑같이 좁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전체가 똑같이 늘어나고, 이 전체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올라가면 전체가 좁혀지고 높이가 낮아지고, 컨트롤 키 눌러 내려가면 전체가 한꺼번에 높아지죠. 블럭을 셀을 하나를 선택했느냐 여러 개냐 전체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표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지금 비고란을 없앨 건데요. 이 비고란을 없애야 되는데, 비고란을 없애려면 이 비고란 쪽에다가 블럭을 잡지 마시고 클릭을 먼저 해보세요. 비고란 쪽에다가 블럭을 잡으면 6월이라는 저 항목하고 비고하고는 별개잖아요. 윗줄이. 그러니까 요거를 제거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고라는 안에다가 클릭을 하면, 그리고 표라는 메뉴에 가서 요거 있어요. 칸 지우기, 줄 지우기 있는데 줄을 지우면 안 되죠. 칸을 지워야지. 칸 지워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얘를 지울 수도 있어요.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는데 알맹이만 지워지지 칸은 안 지워져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요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요렇게. 그럼 요 동네 따로 있고 요 동네 따로 있으니까 이걸 블럭을 요만큼 잡아서 딜리트를 누르면 셀도 지울래? 아니면 그냥 알맹이만 지울래? 그래서 지워라 그러면 통째로 지워지는데, 지금은 6월달이 비고란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너비가 합쳐진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블럭을 잡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내용만 지워져요. 내용만. 그래서 그냥 이 비고란이 있는 동네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이 동네 거를 칸을 지울래, 그 줄이 들어있는 줄을 지울래, 이걸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칸을 지워라 그러면 비고란이 통째로 제거가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요 위에 메뉴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시면 되게 수월해요. 치우면 돼요. 야차하는 순간 되돌리면 되죠. 되돌리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비고란을 제거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오른쪽이 텅 비었네? 텅 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이때 늘리는 방법은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하면 늘어난다 그랬는데,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안 맞아요. 끝에가. 요 끝에가 딱 맞으면 좋은데 끝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죠. 이거. 표 자체를 클릭하는 거야. 표 자체. 표에 겉테두리가 있어요. 6월이라는 글자 위에 테두리 선이 있고 왼쪽에 세로 테두리 선이 있고, 안쪽에 있는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 선이나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이 있어요. 테두리 선. 이 테두리 선을 클릭하면 표 자체가 선택돼요. 이때 오른쪽 아래쪽 대각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얘를 늘리면 표가 한꺼번에 늘어나요. 예전에 표 맞추기 진짜 어려웠었어요. 키보드만 사용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표를 맞추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은 마우스로 대략 드래그하면 너비가 조절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바꿔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요 동네하고 요 동네만 블럭 잡아요.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블럭을 잡을 때는 요쪽 블럭하고 요쪽 블럭을 따로따로 못 잡아요. 파워포인트가 아닌 이상은. 파워포인트는 그게 됩니다만 한글에서는 요 글자하고 이 글자를 블럭을 못 잡아요. 그러나 셀을 선택했을 때, 셀. 표처럼 되어 있는 이 셀을 선택했을 때는 여기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여기저기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한 데를 다시 누르면 해제가 돼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다시 누르면 빠진다고 얘는. 자, 처음 거를 우리가 이제 셀을 선택했어요. 마우스는 셀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F5번 키 누르는 거는 키보드고요. 마우스는 이렇게 합니다. 두 개를 잡고 나서 클릭하면 돼요. 인접한끼리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걔가 선택이 돼. 하나만.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저기 떨어져 있는 애를 클릭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꺼번에 연속 블럭이 돼요. 예. 요거는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블록 설정하는 방법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비연속. 이거는 처음 클릭. 나중은 컨트롤 키 플러스 클릭. 처음에는 그냥 마우스를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여기저기가 선택이 된다 하는 얘기죠. 예. 이때 클릭된 부분, 클릭된 셀을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된다. 두 번째, 연속 클릭. 연속 설정하는 방법은요. 처음을 클릭하고 나중은 Shift 키 눌러서 클릭을 해주면 연속이 돼요. 이거는 한글 문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나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고 엑셀이고 다 이렇게 해요. 예. 또 연속 클릭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죠? 드래그 하는 거 있죠. 드래그 하면 연속 설정이죠. 연속 블럭이죠. 그렇죠. 드래그 하는 거 있잖아요. 드래그. 예. 그래서 지금 95쪽에 보면은 셀을 선택할 때 F5번 키를 한번 누르면 셀이 하나 선택되고 또 F5번 키를 한 번 더 눌러서 즉 두 번째 누른 거죠. 그러고 나서 방향키를 움직이면 블록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데를 드래그하면 여기저기가 선택이 되고 F5번 키를 3번 누르면 전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그게 아니라 여기 동네하고 요 동네만 난 선택하고 싶어 이러면 처음엔 드래그 나중에는 컨트롤 드래그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저기가 선택이 되는 거지. 요렇게 선택하고 요렇게 선택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 색깔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줄무늬가 지그재그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가서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면 색깔이 지그재그 들어가요.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기능들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내가 이거를 양을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할 거고 높이를 어느 정도 할 건지만 먼저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 시간표, 계획표 이런 연습을 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가족 식구들이나 어느 책자에 나와 있는 표 형태가 나와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에 가면 행정기관에 가면 샘플 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씩 가져와서 밤새도록 그려본 도 있어요. 밤새도록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늘어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저는 표를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요. 100%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제가 뭐 표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가 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대략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연습은 해봤었으니까. 예.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났어요. 이제 색깔, 테두리 선을 뺄 거냐 넣을 거냐, 두 줄이냐 한 줄이냐 점선이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자, 빈 종이를 하나 밑에서 만들었습니다. 비어있는 종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연습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표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예, 편집이란 메뉴 가면 입력이란 그룹에 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입력이란 메뉴 탭에 가셔서 왼쪽에 있는 표를 누르셔도 되고, 이때 줄수는 여러분이 줄이고 늘리는 건 어렵지 않고요. 칸수만 5칸으로 조정할게요. 아까 우리 칸수 10개 만들었잖아요. 글자처럼 취급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습니다.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만 안 하시면 돼요.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한 상태에서 만들면 저 위에 제목을 못 넣었잖아요. 지금요. 원래 제목 쓰고 내용을 써야 되는데 제목을 못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에다 클릭해 놓고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메뉴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표 앞에다 클릭하면 커서가 안에 껌뻑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얘가 밀리면서 위에 빈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보이는 거야? 아까 보기란 메뉴에서 문단보를 보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단보를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뭐 표 작성하기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빈줄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 표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면 표 메뉴 끝자락에 글자처럼 취급인지 아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표를 만들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표를 만들었어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만들면 수월한데 모르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 표 왼쪽에 엔터 표시가 보이면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고,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표 오른쪽 끄트머리에 뭐가 생긴다? 엔터 표시가 생기고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면 오른쪽에 엔터 표시가 안 나와요. 이것도 요령이라, 보는 요령. 여러분들 초보자들은요, 콩나물하고 숙주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들 숙주하고 콩나물 다 구별할 줄 아시잖아요. 나름 쑥달 되신 거예요. 표도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얘가 글자처럼 취급인지 아닌지 모르신다고. 그냥 무작정 내용부터 쓰시는 거야. 그래 놓고 제목을 써야 되는데 제목을 놓쳤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글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표 앞에다 클릭해 놨고 엔터를 치면 위에 빈줄이 생기지. 보세요. 여기 글자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위에 빈줄이 생기잖아. 내가 밀리면서. 이거는 문서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뒤에다 놓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 밑으로 생기는 거고 빈줄이. 앞에다 엔터 치면 어떻게 돼? 위에 빈줄이 생기는 거고. 이런 연습들은 글 쓰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가 표랑 만나면 헷갈려. 표는 표대로 별개고, 여러분 표 안에다 놓고 글자를 쓰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러 줄이 생겨요. 여러 줄이 생긴다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우리가 오른쪽 정렬, 뭐 가운데 정렬 할 수 있지,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얘를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얘를 제가 지금 이렇게 글자만 블럭 잡아서 딜리트를 누르면 글자만 지워져요. 글자만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 색깔을 좀 넣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다 색깔을 넣어놓고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그 딜리트를 누르면 그냥 지워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줄을 블럭 잡았어. 한 줄을 블럭 잡고 딜리트를 누르면, 그래,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지울 건데 표도 지울래? 너 아마 그럴 요량으로 한꺼번에 잡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표 모양은 남겨둘 거예요. 아니면 이번 참에 표 내용도 지울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통째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내가 이만큼 지워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만큼 블럭을 잡고요. 이만큼 블럭을 잡고 어디 갔어? 딜리트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내용은 지우는데 딜리트가 지우는 내용은 지우는 명령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셀 모양도 남겨둘 거냐? 아니야. 그것도 지울 겁니다. 그럼 표가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울 때는 세로나 가로가 블럭 잡혀야지. 요렇게 알맹이를 블럭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딜리트를 누르면 알맹이 내용만 지워지는 거지 얘를 통으로 빼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세로를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뭐 셀도 지울 거냐, 얘를 이렇게 가로로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내용은 지워주는 건 알겠는데 표도 지워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09쪽에 가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표의 내용을 정렬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110페이지 꼭대기 보시면 세 번째 필드 값 수입란에 있는 내용을 숫자 987 내림차순을 하고 그 옆에 칸 지출란도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110페이지 있는 2번 설명하고 5번 설명을 따로따로 작업했어요.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도구에 가서 정렬을 누를 때 첫 번째 뭐 하나 둘 셋 세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987로 가고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지출란 네 번째 칸이죠. 필드4도 987로 가라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먼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값으로 987로 하나 했어요. 그럼 여기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 동네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가 또 뒤죽박죽 섞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다시 내림차순한 거예요. 이거는 위험해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한꺼번에 2종 3종으로 걸어놓고 명령어를 한 번만에 끝나지.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합계는 제외하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도구에 가서 정렬해 가가지고 필드 3, 필드 4 숫자로 숫자가 012면 뭐예요? 012가 작은 게 위로 큰 게 밑으로. 여기 300만원 50만원인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50만원 먼저 300만원 먼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지출란이니까 수입란에 안 맞죠? 그러면 필드 네 번째 지출란을 기준으로 숫자 012 59,000원이 먼저 올라오겠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의미는 아시잖아요. 예전에 복싱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복싱을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경기를 했어. 결승전인데 경기를 했는데 둘 다 동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을 끌고 들어가요. 라커룸으로 끌고 들어가서 홀딱 뺏겨요. 그 몸무게를 재. 일개로 해서 가벼운 사람이 금메달이야. 무거운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하고 경기를 했는데 가벼운 사람이 점수가 동일하면 무거운 사람이 힘을 못 쓴 거잖아. 가벼운 사람이 잘한 거잖아요. 예전에 금메달을 그렇게 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된 거야. 왜? 같은 체급인데 500g이 많은지 100g이 적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고. 개체량을 통과했으니까 똑같은데 주먹질을 누가 많이 했느냐. 그래서 우세송이라는 거로 바뀐 거지 올림픽이. 그게 이거예요. 같은 점수라면 몸무게 가벼운 사람이 1등이다 이런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점수라면 똑같은 점수가 높아야 1등인데 똑같은 점수라면 뭐 한다? 주먹질한 숫자가 높은 게 1등이다. 이거 바뀐 거야. 예전에는 몸무게 가벼운 사람이 1등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주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입란이 어떻게 되세요? 수입란이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0이잖아. 0이니까 여기가 먼저 나왔나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정렬에 들어가서 필드를 글자 순으로 할 건지 숫자 순으로 할 건지. 책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숫자 011에 필드 1이 아니라 필드 3. 아니네, 필드 4로 갔네. 필드 4. 오른쪽 지출란, 오른쪽 지출란을 기준으로 숫자가 작은 게 빈칸 다음에 59,000, 95,000원이야.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그냥 이대로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갔네. 이것도 약간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숫자는 비어있으면 0이거든요. 우리는 59,000원이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빈칸이 올라간 거예요. 빈칸이. 이것도 참 불편한 현실이에요. 엑셀에서는 비어있으면 계산을 안 해요. 근데 한글 문서는 숫자 개념 프로그램이 아니라 글자 개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비어있으면 비어있다고 얘가 낮은 게 돼버려요. 약간 불편한 거는 있는데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꾸밀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죠. 11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113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달력이 있어요. 탁상 달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 탁상 달력. 제 자리에도 탁상 달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달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만드실 때는요, 용지를 가로로 작업하셔야 돼요. 어떻게? 쪼개가서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가로로 인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세로 문서예요. 보세요. 이거. 이게 아니라 얘를 가로로 바꿔야 돼. 가로. 쪼개가서 세종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쪼개가서 가로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제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넓어졌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달력은 몇 줄을 만들어야 돼요? 제일 위에 9월달 이거 빼고 2020년 빼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이 한 줄이 들어가죠. 그리고 달력은 4주가 아니죠. 5주잖아. 5주. 어떻게 하면 6주도 될 수 있어요? 6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이야 지금 볼 필요가 없으니까 10월달부터 달력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예요. 5주. 그럼 보세요. 이렇게 만들겠죠. 여기다가 10월이라고 쓰고 10월이라고 써놓고 표를 만들 때 몇 줄이 들어가야 된다? 1,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5주니까 6줄이 들어가야 되고 칸수는 몇 칸이 들어가요? 1, 월, 화, 수, 목, 금, 토일 토까지니까 7칸이 필요하죠. 7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썬데이. 여기는 먼데이. 블럭 잡아서 A 누르면 썬데이, 먼데이가 이렇게 쭉 자동으로 메꿔지잖아요. 제가 썬데이, 먼만 썼잖아요. 그렇죠? 썬, 먼만 썼는데 나머지는 세러데이까지 자동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1일이고 여기가 2일이에요. 그럼 블럭을 이렇게 잡아볼까? 어떻게 되나? 아, 이게 참 애매하네. 왜냐면 여기가 지금 4일이에요. 여기가 4일이고 여기가 5일이거든요. 여기가 5일이에요. 자, 제가 이제 표를 좀 높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정렬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1, 2, 3, 4일이고요. 1, 2, 3, 4일이고 아니다, 틀렸구나. 여기가 1일이구나. 여기가 1일이고 여기가 2일이고 여기가 3일이고 여기가 4일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4, 5라고 쓰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는 블럭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아서 A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날짜 숫자가 쫙 메꿔져요. 앞부분은 수작업으로 써야 되고.
일요일 날은 빨갛죠? 글자가 빨갛죠? 그럼 글자 색깔을 우리가 빨갛게 해주면 되고 1, 2, 3은 또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갛게 해주면 되고 10월 같은 경우도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좋고 얘는 이제 10월이니까 크게 써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통 탁상 달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 댁에 있는 탁상 달력을 놓고 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달력을 만들다 보면 달력이 이렇게 안 생겼거든.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혹시 달력이요? 이 숫자가요 정중앙에 딱 있지 않고 오른쪽 귀퉁이나 왼쪽 귀퉁이로 가 있죠. 얘가 오른쪽 귀퉁이로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에 가 있지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왜? 가운데 있으면 메모를 못 하잖아. 달력에다가 여기 달력 보면 왼쪽 귀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 나머지 공간에다가 메모를 하거든.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중간에 딱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얘가 여기에서 위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남는 공간에다 뭐를 해? 메모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자, 표 안에다가 블럭을 잡고요. 글자는 뭐라도 쓰시면 되니까 나중에 써도 되고요.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여기 표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표 여백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얘를 중간 가운데인지 얘가 왼쪽 귀퉁이로 갈 건지 오른쪽 귀퉁이로 갈 건지가 있잖아요. 요 셀 편집 세로 쓰기 옆에 보면 보이세요? 이런 거?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오른쪽인지 중간인지 위쪽인지 이런 거? 과거엔 이거를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서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가지고 표라는 메뉴판에 가시면 9개 줄 쳐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너무 수월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메뉴를 외워가지고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서 남들보다 빨리 했는데 지금은 남들보다 못 빨리 해. 왜? 그냥 클릭하면 답 나오잖아. 클릭하면 슉 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보세요. 이런 달력도 있더라고. 그럼 여기 위에다가 메모하면 되고 얘가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아래쪽에다 메모하면 되고 이런 거는 마우스를 클릭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를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 쉽게 말해서 예전에 짜장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짜장면을 만들어 먹었지만 지금 어떻게 돼? 시켜 먹을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 짜장면 가게 번호가 있거든. 누르면 짜장면이 와. 이렇게 지금은 되게 수월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댁에서 한번 더 복습해 보세요. 그러면 아 그거였구나. 근데 한 번 더 보면 두어 번 더 보면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였구나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머릿속에 베껴버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구성원들 요소들 여러분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누가 몰라. 딱 보니까 뭐를 몰라 하는지 알겠어. 표에서 뭐를 헤매는 건지. 그러면 띡띡띡 가르쳐줘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그럼 도사인데요? 이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설명해주고 나면 내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런 달력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117쪽까지 그렇게 표가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편이, 주간계획편이, 간이세금 계산선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냉장실, 냉동실 뭐 이런 목록 만드는 것도 있는데
지금 114쪽에 보시면 냉동실이든 냉장실이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설수할 때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지금 냉장실이 들어있고 냉동실 들어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냉장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냉장실 들어있는데 여기는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위쪽이 빠져 있고 세로선이 빠져 있고 왼쪽이 빠져 있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빠져 있고 왼쪽 빠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냉동실이요. 냉동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붙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였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냉장실이라고 고쳐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냉장실이라고 고쳐 쓰는데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날까요? 이게 날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위아래가 분리된 것처럼 딱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얘를 위아래를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책에 있는 교재 내용이 지금 위아래가 붙었잖아요. 이것보다는 여기 냉장실 위에가 빈줄이 들어가면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냉동실 따로 냉장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거를 책에서는 지금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기 싫어요. 엔터 한 번만 눌러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보기 좋은 문서가 될 수 있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요령에 의해서. 그래서 115쪽도 만들어 보시고 117쪽까지 만들어 보시고 다 해보세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표 작업을 연결하는 그래프, 차트를 연습해 볼 겁니다. 예. 자, 새로운 문서를 하나 열 건데요.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빈 문서 1, 2, 3, 4 써 있는 곳에 빨간색 아이콘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불구스름한 아이콘. 새 탭이라고 하는 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에 가서 새 문서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종이가 새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118쪽에 가서 가계부 표를 이용해서 차트 만들 건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가 없어도 차트는 만들 수가 있지만 표를 만들어 놓고 차트를 만들면 수월해요. 자, 그러면 제목이 가계부 수입 지출 내역이라고 써 있으니까 먼저 제목을 쓰고 표를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네 칸. 다섯 줄에 네 칸 아닙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고,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고. 그래서 줄수하고 칸수가 줄이 5개고 칸은 4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면 되고, 글자처럼 취급을 혹시나 못했다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만들기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항목 쓰시고 엔터 치고 월 쓰겠죠? 그 다음에 수입, 지출, 여기 비고, 여기 1월, 여기 2월 해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이렇게 A 누르면 바꿔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과 자, 가운데 정렬해 줄 건 해주시고, 요 수입과 지출란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첨 단위마다 자리점 넣어야 되겠죠. 자리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목하고 월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항목이란 글자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고 여기다 대각선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이거 우리 표 만드는 연습했던 거니까 그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보시면 실제 차트에는 얘는 안 들어가도 되죠. 얘는 차트 요인이 아니잖아. 요소가 여기까지만 요소지. 여기까지만. 그렇죠? 우리가 깍두기를 담을 때 무청을 넣기도 하지만 무만 쓰면 되잖아. 무만. 그러니까 무만 자르면 되지.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를 블럭을 잡았더니 위에 뜨잖아. 여기 표에. 너 차트 만들라 그러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짠짜라짠 하고 만들어져. 근데 얘가 올라갔죠? 표가 여기 있는데 차트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글자처럼 취급해 보시라고. 그럼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돼? 안 내려오면 얘를, 자 보세요. 얘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얘를 끌고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요. 이렇게 끌고 가면 된다고.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끌고 다니면 돼. 끌고 다니다가 너비도 좀 맞춰주시면 되고, 너비도 표처럼 넓게 맞춰주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죠? 글자처럼 취급은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는데, 글자처럼 취급이 아닌 경우에는 더 편한 게 뭐냐면 내가 요만큼 끌고 와서 너는 여기 있어. 아니야 너 요만큼 있어. 너만큼 작아져. 아니야 더 넓어져.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고 편한 거야. 이렇게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놓을 수가 있잖아. 우리가 집안 살림할 때 끌고 아무데나 놓으면 거기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은 있으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로는 표가 위로 처박혀 있을 때, 이걸 내려와야 되니까 끌고 내려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내려오면 벌어졌잖아. 이렇게. 그럼 끌고 오세요. 몸통 잡고 끌고 오시면 올라온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 가계부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이 차트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목은 여기 있는 거잖아. 얘는 제목이 없잖아. 현재 제목이 없고, 여기도 숫자가 보기 싫어. 100만, 200만, 300만, 400만 가면 좋겠는데 뭐 50만, 100만, 150만, 200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야 나는 100만, 120만, 130만, 아니야 난 100만서부터 시작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런 거를 세밀하게 꾸미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사용하기 쉬운 방법 중에 우리 컴퓨터를 잘 하시려면, 뜬금없이 갑자기 컴퓨터를 잘 하고자 할 때 첫 번째, 클릭, 더블 클릭. 이게 의미를 알면 편해요. 간혹 질문을 하시더라고. 선생님 더블 클릭해야 돼요? 클릭해야 돼요? 어떨 때요? 지금요? 지금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클릭을 해봐. 클릭을 했더니 움직여. 그러면 냅두면 되지. 클릭을 했더니 가만히 있네? 그럼 더블 클릭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뭐라 그랬어요? 우클릭할 때 나오는 메뉴. 우클릭하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 이렇게 메뉴가 뜨잖아. 이런 거, 이거.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면 무슨 메뉴가 뜨잖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뭐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뭐가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잘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클릭해놓고 오른쪽 우클릭하는 경우도 있고, 더블 클릭해놓고 우클릭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미미한 차이인데, 본인이 느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서 척척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날 클릭해야 되는지 더블 클릭해야 되는지 모르고 메뉴판에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고 그러면 백날 헤매는 거지. 콩나물국 끓여라 그랬더니 콩나물국 어떻게 끓이는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옆집 아줌마한테 콩나물국 어떻게 끓여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처음에 클릭했어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초보자는 뭘 보냐? 이 마우스 포인터만 쳐다봐. 얘만 쳐다본다고 마우스 포인터만. 초보자는요 그렇게 하지만 딱 잘하는 사람들은 클릭해놓고 이 주변을 보지. 주변. 얘를 클릭했을 때와 클릭하지 않았을 때 화면을 비교해 봐야 돼. 얘를 클릭했더니 내가 차트를 클릭한 걸 어떻게 알지? 하고 컴퓨터가 차트라고 알려줘. 아까 우리 표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표를 클릭했더니 표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라고 메뉴가 떠. 그러면 글자처럼 취급을 하든 말든 선택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다시 표 밖으로, 차트 밖으로 나가서 클릭했어요. 클릭했죠? 여기다 우클릭 해보세요. 이렇게 메뉴가 뜨죠? 이렇게 메뉴가 뜨죠? 다시 차트를 한번 다시 클릭해 보세요. 차트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화면이. 뭐가 바뀐지 아세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클릭했을 때 뭐가 바뀌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였는데 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사라져요. 어떤 기능들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란 메뉴만 나온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뭐든지 이렇게 다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요. 보세요. 이 메뉴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잠겼어요. 뭐를 선택하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얘를 클릭했을 때는 이런 메뉴들이 다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얘도 누를 수 있고 쟤도 누를 수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아무것도 못 눌러요. 심지어 차트도요. 오른쪽에 이렇게 길이가 보이다가 더블 클릭하면 얘가 안 나옵니다. 이때 여기다 오른쪽 눌러보세요. 우클릭해 보세요. 이 우클릭하면 메뉴도 달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이런 상황을 다 알아야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어이 반갑소 하고 툭 친 거하고 땅땅 두 번 친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야. 반응이 다르다라는 얘기지. 예. 자, 아까는 그냥 클릭했을 때 우클릭을 하면 요렇게 뜨는데 얘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메뉴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차트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차트 마법사. 마법사. 눌러보세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차트 마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법사라는 말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혹시 영화? 흰 수염 길게 내리고 지팡이 들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 마법사, 그 마법사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컴퓨터에서 마법사는 뭐냐면 단계별로 실행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씻어야죠. 아니 쌀통에 가서 쌀을 퍼와야지. 그 다음에 그거를 물이 새면 안 되는 일반 깨끗한 물산 안 되는 바가지에다 담고 물을 틀어서 씻어야지. 2번을 씻든 3번을 씻든 너무 또 빠박 씻으면 쌀이 깨지니까. 그래서 첫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은 쌀뜨물은 또 보관해 둬야 되잖아. 된장찌개 끓이려면. 그렇죠? 단계가 있잖아. 단계가. 그리고 이제 쌀을 얹히고 물을 얹히고 뚜껑을 덮고 끓이고 막 끓어 넘치는 것 같으면 불을 좀 조절해서 뜸을 들여야 되고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차트를 만들려면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차트는요
이래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뭐라고 뜨냐면 3단계가 있는데 총 그 첫 번째는요, 어떤 차트를 원하시는지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고객님 된 밥을 좋아하세요? 진 밥을 좋아하세요? 지금 밥 해드릴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 차트를요, 이게 세로 막대가 있지만 그래요, 세로 막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값이 보이면 좋겠어요. 나는 3,000원처럼 보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값이 얼마인지 눈금선이 그리면 좋겠어요. 이걸 고르라는 얘기야. 첫 번째, 그렇죠? 자, 고르셨으면 이제 두 번째, 다음.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행과 열을 바꿔볼까요? 열이 기본인데 1월 달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고 2월 달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1월 달에) 지금 수입란이 있는데 1, 2, 3, 4월이 보이고 지출란이 1, 2, 3, 4월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입별, 지출별로 볼 거냐 월별로 볼 건지를 고객님 골라보세요. 그러네. 탕수육을 주문했는데 찍어 먹을 거냐 부어 먹을 거냐 이거지. 골라보라 이거. 똑같은 탕수육인데. 자, 면에다가 우동을, 육수를 부으면 우동이 되고 짜장을 더 부으면 짜장면이 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차트인데 어떤 모양을 원하십니까? 골라보세요 라는 거죠. 나 얘가 마음에 들어요. 바꾸면 돼. 언제든지 이거는. 주인장 이거 바꿔줘. 그럼 바꾸면 돼. 다음 단계. 고객님 지금 제목이 없네요. 이게 무슨 차트입니까? 이거요, 가계부를 썼는데 수입하고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보려는 가계부 수익 지출 내역이라는 그게 차트 제목입니다. 표에 있는 제목처럼 이렇게 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 거를 클릭했더니 제목이 붙었어. 그렇죠? 자, 항목축, X축, Y축이 뭐죠? 여러분, X축이 뭐고 Y축이 뭐예요? X가 가로고 Y가 세로예요? 저는 이걸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값은 숫자고 글자는 항목이에요. 이렇게 배웠거든요. 여기 숫자가 50만, 100만, 150만, 400만 숫자가 있죠. 그렇죠? 이게 값이라고. 그게 Y 값이라고. Y축. 그 다음에 수입인지 지출인지 하는 얘가 항목, 글자니까는 항목축이라고. XY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얘가 세로막대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가로막대는 XY가 바뀌어요. 가로, 세로가 바뀌면 달라져요. 그래서 글자냐 항목, 숫자냐 값. 그러면 항목은 수입이냐 지출이냐죠. 여기다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수입이 뭐냐 지출이 뭐냐, 이게 왜 이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50만 100만 150만 하는 숫자는 뭐예요? 금액이죠. 금액이라 글자를 쓰면 될 수 있겠지. 써놓고 다른 데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저 상단에 보면 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눈금선이라는 게 나오고 법례라는 말이 나오고 배경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시험에도요 제목은 꼭 고치라 그래요. 시험에 문제지를 주고 이 문제지에 맞는 내용을 여기다 적으라 그래. 그 다음에 축은 뭐 굳이 안 건드리는데 눈금선을 보세요. 눈금선. 아까 X축이 항목이 Y축이 값이었어요? 아까 Y축이 Y 값축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Y축 주눈금선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가로로 눈금선이 그려질 거야. 50만, 100만, 150만, 200만 하는 숫자에. 그 우리가 눈금에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대략 얘는 350만이구나, 얘는 350만이 넘었구나, 얘는 350만이 안 됐구나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눈금선을 안 보여주면 헷갈리거든. 눈금선을 보여줄 때도 있거든. 이건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거지. 법례라는 건 오른쪽에는 1월, 2월, 3월, 4월
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 뭐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게 법리예요. 법리를 안 보여줄 건지 보여줄 건지를 고르는데 얘를 오른쪽에 넣을 거냐 아래쪽에 넣을 거냐. 지금 차트는 이만해요. 차트는 크니까 아까 오른쪽에 넣으니까 차트가 보일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른쪽에 조금만 이거예요. 이거 수입 지출이라고 적혀 있는 거. 얘를 아래쪽에다 놓으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수입 지출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오른쪽까지 채워질 거고 위쪽에다 놓으면 위로 올라갈 거고 이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고르셔도 돼.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차트가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 차트에 보면 법례라고 있는데 법례를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아래가 비워지면서 오른쪽으로 메꿔진다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들어갈 수 있거든. 색깔별로 이렇게. 오, 이뻐. 눈금선이 이게 통과를 하죠. 이렇게 뒷배경이 살짝 보이고 이거는 메꿔지는 거고. 대략 할 수가 있다고요. 얘를 가로막대로 할 수도 있어요. 가로막대로 변했어. 세로막대 눌러주면 세로막대가 돼. 그러니까는 아까 오른쪽 버튼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마법사 들어갔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고도 여기 다 있어요. 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 수익 지출 이렇게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열로 볼 거냐 행으로 볼 거냐 있잖아 여기.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가 수입이 350이 아니라 450만 원 이래 알고 왔더니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변해 알아서.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이 만약에 850만 원 같으면 어떻게 돼? 삐죽 올라갔잖아. 다시 얘를 350만 원으로 바꿔주면 알아서 바뀌어요. 우리 합계 낼 때 표에서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합계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얘도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는요, 엑셀의 차트하고 파워포인트의 차트하고 MS 워드 차트, MS 거는 차트가 똑같아요. 방법이. 그 다음에 MS 거하고 엑셀하고 이제 아래 한글 차트는 달라요. 왜냐면 만든 기업이 다르니까. 그런데 엑셀 시험에도 차트가 나오고 파워포인트 시험에도 차트가 나오고 한글 문서 작성, 워드 프로스 자격증 시험, 자격증 문서 작성 여기도 차트가 또 나와요. 시험이. 차트는 어느 시험에든지 나와요. 그만큼 차트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차트가 뭐예요? 차트가 뭐예요? 표 안에 있는 표 안의 값을 막대나 선 등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높이, 크기, 넓이 등을 이용하여 크기, 넓이, 그 다음에 높이로 보여주는 기능이 차트죠. 그렇죠? 이걸 왜 만들어요? 여러분 보시려고 만들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보여드리려고 만들어요?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은 이 차트는요, 윗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만들어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차트로 보면서 그래 수입이 1월 달에 좀 주춤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네. 근데 지출은 어때요? 2월 달에도 올라갔다가 3월 달에 빠졌는데 4월 달에 과소비가 또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얘를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1월 달에는 수입이 많았고 2월 달에는 지출이 많았고 그리고 3월 달 4월 달은 수입이 많았네. 이렇게 볼 건지 누구 때문에 그냥 내가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보다 윗사람, 나의 결제권자한테 보여주려고 차트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기분을 맞춰가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숫자를 굉장히 높여놓으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를 높여놓으면요, 되게 못한 것처럼 보여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이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수입이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죠. 아까는 얘가 되게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되게 높았었는데 뭐야? 얘가 숫자가 아까는 되게 높았었거든요. 여기 축 갑자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꾸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되게 뭔가 금액은 작을지 많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풍족하게 보였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어서 되게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거꾸로 차트를 만들어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제 그게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 하여튼 간에 이 차트는 뭔가를 이 숫자의 세밀한 숫자는 보여주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잘 만들어야 돼요.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 윗사람한테 확 깨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를 더 만들어 볼 겁니다. 차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다가 블럭을 잡아서 차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쭉 하고 만들어져요. 이대로 제출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출하면 제목도 없고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꾸밀 건데 아까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마법사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꾸미면 돼. 이렇게 제목이 필요하면 제목을 누르면 제목을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꾸며도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넘겨서 134페이지 보시면 거기 약도 만드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약도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약도 안 만들거든.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지도 있잖아요. 지도. 얘를 그냥 첨부시켜서 가져오면 끝나거든. 그게 여기도 있어요. 그 설명은. 네이버 지도 가져오는 방법 있으니까 그거로 설명을 대체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문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좀 꾸며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